장건팔 교수님 인터뷰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건팔 교수님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 35분 정도 오실 것 같은데요. 신촌문화학교를 제가 5년 전에 시작을 해서 여기 신촌을 한류의 발전기지로 하려고 했는데 젊은이들이 안 오고 코로나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을 보내면서 서로 귀한 분들 한 30분 정도 오시라고 하고 서로 정담을 나누는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 국회의원도 하시고 목사님도 하시고 스카우트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대한노인의 중앙회 회장님으로 봉직하셔서 노인의 기반을 만드신 우리 김호일 회장님께서 특별히 오셨는데 박수 한번 먼저 쳐드리면 어떨까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32분인데 인터뷰하고 40분 정도, 45분 정도 시작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특히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제가 내후년에 충남 도지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저랑 러닝 네이트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하려고 한 우리 조영종 회장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총무 대신 회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 중에도 제가 ROTC 24만을 대표해서 2기 총동기 회장이시고 전방에서 영광장교로 계시다가 큰 일을 하시고 건설회장 하신 우리 김수환 회장님 특별히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서로 인사하시고 커피 드시고 한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진행하는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갑습니다. 네. 제가 118명 오늘 형이 119명 그리고 120번째는 우리 서버가 하시는 장기현 박사입니다. 장기현 박사님 훌 가신 분. 오늘은 제가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재밌게 놀고 서로 인사드려요. 이따가 또 서로 인사할 시간이 있고요. 먼저 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식사도 같이 하고 할 거니까 지금 원래는 11시부터 12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신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10시 반으로 땡겨서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다로 TV를 2년 반 전에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월 1일 날 재작년에 명동 성당에서 시작했습니다. 3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당선이 돼서 곧 취임할 텐데 군대 안 가도 걱정이 된다. 아니나 달라 계엄령을 군대 안 갔다 오면 이상해가지고 잡아 쳐놓든지 하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중대 신문방송학과 나와서 언론 전문가인데요.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엉터리가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자 1989년 35년 전에 이베트 돌풍을 만들고 한류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베트 스쿨 연지 30년 만에 5년 전에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성공을 못했고요.
금년에 35년이 되는데 제가 한국 이벤트 개발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라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저랑 여러분들 하시면 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충남도지사에서 아니 여러분 다 파티도 모시고 땅도 사게 해드리겠습니다. 칼과 국고 거울인데 칼, 정치, 언론, 국, 거울이 다 망가졌습니다. 종교나 학교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제가 조다로가 만난 사람에서 119탄 형님 희한하게 119 그런 일이 없어요. 형님은 워낙 방송을 많이 하셔서 금방금방 잘 하시니까 생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이 필요할 때 제가 전화 보냈습니다. 제 전화입니다. TV 2만 원. 김호일 이따가 중간에 중계에서 박수 쳐주시고 끝나고 박수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다로가 만난 사람 119 119 그러니까 무슨 불자동차 생각이 납니다. 나라가 위급하기를 위급한 것 같습니다. 조다로가 만난 사람 119탄은 만단가로서 정평이 나왔고 대한민국을 움직였던 장소팔 선생님의 큰아들이신 그리고 아버님 못지않게 일을 잘하고 계신 장광팔 교수님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다로가 만난 사람은 19번째 사장 장동팔입니다. 야, 형님 벌써 목소리가 예상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얼마 전에 총신들이 커졌잖아요. 예. 그래서 불이 났는데 불이 나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저 남편이 불이 났는데 빨리 119 신고하세요. 그래 분위기 뭐랬지 않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119 전화번호를 일일이 외워요? 아이고 모르고 114에다 물어봐야 되잖아. 그럼 114에다 119 전화번호 물어봤더니 아이고 오늘 우리 신천문학교 오신 분들은 대박 났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만단가인 한국 역사를 바꾸셨던 장소팔 고춘자의 유전자를 장광팔 잠깐만 일어서시죠. 네, 지금 일어선 겁니다. 앉은 게 아니라 다 일어선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저기 얼마 전에 슈파 이상경 선배 만났는데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야 나 미스터 보부ля다 그러시더라고. 형님이 앉으나서나 똑같은데 조금 차이가 나겠죠. 제가 조금 큽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 재봤을 때 국립극장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재보자 했습니다. 그 양말을 할 때가 조금씩 동글동글해가지고. 형님 제가 갈 때마다 생각나는 게 인사동 갈 때만 생각나는데 여러분 인사동 뇌거리 있잖아요. 인사동 뇌거리가 원래 MBC에 있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우리 장광팔 아버님이신 장소팔 씨가 태어나고 사십시오.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아버님 동상을 좀 세웠으면 하는데 그 종로 구청장하고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네. 형님 할 얘기는 많지만 형님 노래 잘하시잖아요. 네. 봄날은 간다? 여러분 큰 박수로 장광팔 교수님의 노래 하나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기 처녀들 보고 있어요. 잘한다. 오늘도 꽃걸음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박수! 같이 웃고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웃는 아들한 그 맹소에 봄날은 간다.
있잖아요. 형이라고 안 하면 나 때려 죽이려고. 형 오늘 와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연말 바쁘시죠? 네, 그 연말이라 좀 그렇죠. 근데 형님 전에 보니까 장소팔 고춘자 아버님 뭐 이렇게 전시도 하고 박람회 같은 거 네. 하는데 아버님에 대해서 좀 연말에 특히 생각나는 게 많겠어요. 네, 지금 개인적인 이제 장석발 선생도 물론 그립지만은 예. 대한민국의 그 서사문학의 백미인 만담이 사라져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아버님의 유혹을 이어서 만담을 알리는 공부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담은 이제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제 잊혀진 장르가 됐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에게도 확장성 있는 일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무성 영화, 변사 또 이제 활동 사진 연속 그래서 악극 그리고 이제 정년이 때문에 이제 악극도 뜨고 있는데 맞아요. 네, 악극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웃음 요소를 심어서 만담을 계속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수천 명이 지금 관중이 모이셨는데 네. 아까 보니까 밖에서 뭐 일본 말로 야매표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장소팔 고춘자는 모르지 않겠지만 장광필 교수님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동안 하신 일 교수도 하시고 많이 하셨죠? 네, 지금 뭐 이제 국악들에게 이제 남해전에서 만담 좀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제 정년을 했고 지금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라져가는 장르, 이야기 문화가 바탕이 된 사라져가는 장르에다가 바탕이 가진 연속극 그리고 또 이제 무성 영화, 변사 또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그 전기수라고 해서 틀리는 남자들 전기수 협회를 만들어서 성우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님은 뭐 만담도 하고 못하시는 게 없는데 더군다나 또 정의 대단이다. 네, 정의 국기대장에서 37년간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뽀빠 이상현 선배가 넘어졌다 일어나서 만났더니 자기가 심장적으로 5천이 올고 있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한 번도 인사 오는 게 없다. 좋은 일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또뭐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건강하시고 정신과 육체가 다 건강하신 분이고 고려대학교 다닐 때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응원단장도 하셨고 젊어서는 육체 및 운동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신촌학교 청년 모임으로 앉아서 많은 분들을 제치고 가장 존경하는 대한노인의 중앙회장 하셨던 네, 김호일 네. 네. 아버님 같지 않아요? 네. 네, 김호일 박사님은 혹시 그 잠깐 일어서서 인터 지금 우리 저 장소팔 선생님 잘 아시죠? 아드님하고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 원래 원래 아까 인사 올리고 네, 자주 못 뵈서 그러셔요. 아까 사과를 하나 가져와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저랑 친한 90대 MBC에서 PD 하셨던 할머니가 계셔요. 근데 저한테 배하고 사과하고 감, 제가 감을 하나 드렸더니 사과하고 배하고 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보면 PD를 해서 보는데 오늘 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네, 고맙습니다. 그냥 앞으로 하실 일이나 네,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비올 때 한국에서 철수한 배가 있습니다. 빅토리아호 그래서 이제 미국 LA 항해 공박대 빅토리아호.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태우려고 적진하다가 심장이 무기를 다 버리고 전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적재에다가 무기를 버리면 잘 아시죠? 근데 국법에 있었던 가면 서양감인데 다 내리고 피난민들을 세워서 태워가지고 거제함으로 들어왔습니다. 배가 아직도 동물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져오는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고 그건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고 저는 그 위해서 다 돌아가실 때 직전에 우리 참전용사들 또 여러 가지 비망인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위해서 한국의 그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공연을 내년에 꼭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네. 우리는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전 세계가 내년이 한국이 세계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모든 사람이 위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국가 형태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2045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능가한 나라가 된다고 모든 사람이 위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2024년 말 2025년 벽에 병원 다니고. 어저께 제가 그 평화 영화상 시상식 있어서 인건해서 좀 이따가 우리 이제 모임에 판소리 병인 이용수 형님이 할 텐데 앞에서는 만담이나 그런 판소리나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마당국이 전개가 돼서 이제 우리 공연이 이렇게 한 게 없거든요. 뮤지컬도 아니고 오페라도 아니고 우리 형제 독한 공연을 만드셔서 네. 전 세계 80억 인구를 깜짝 놀라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다라고 간다. 장관 팔았습니다. 잠깐 형님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신년 메시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것이 사실은 웃기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80년을 살면서 잠자는데 20년, 일하는데 20년, 그리고 화내는데 10년, 화장실에서 1년 반, 변비 걸린 놈은 3년 걸립니다. 웃는 데는 하루에 10번씩 10초씩 웃는다 해도 우리가 보름밖에 못 웃는다고 합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2025년에는 항상 온 국민이 다 웃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장수팔 선생하고 100주년을 맞아서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그때 이순재 선생님하고 대한민국 웃자 대한민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국면에도 웃자 대한민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형님, 제가 친한 친구가 브레이크 뉴스 문일서 네, 문제수 친구입니다. 예. 우승 교주 자기가 교주랍니다. 형님이 그 홍보대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만장하신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 장수팔 친아드님이신 장광팔 교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일부 오셨습니다. 그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다로와 간다 만난 사람 119탄 119탄은 만담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는 장수팔 고춘자의 그 명인의 아드님께서 특별히 출연하셨습니다. 조다로 간다 119탄은 장광팔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 가자! 가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좀 앉으시죠 이제. 아이고, 형님 주신 일비는 제가 부르 유튜브에 쓰겠습니다. 네. 오늘 위원분들 오셔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시는 대로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앞쪽으로 좀 채워서 앉아주세요. 김호경 누님, 이 앞쪽으로 앉으시죠. 앞쪽으로. 대부분 여기 잘 오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눠드리는 이 안내장을 교과서라고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보시겠습니다.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 신촌문화대학은 저는 그 1976년도 장교로 군대를 갔다가 오늘 ROT 선배님들이 오셨어요. 2기 선배님, 7기 선배님, 좀 더 8기 선배님 오실 텐데 장교로 제대를 해서 46년 전에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모닝캄이라고 하는 기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20만 부씩 했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한국이 콩알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서 이제 나오면서 대한항공 마크를 태극기로 바꾸고 럭키금성 가서 그 고장영 회장님과 함께 쌍둥이 빌딩을 짓고 회사 이름을 LG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어린이공원 만드는 걸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89년에 한국 이벤트 개발원이라는 걸 처음 설립을 해서 이벤트 돌풍을 만들었습니다. 공연, 뭐 조이 콘서트, 두란, 리차드 크레이드망, 데이비드 카프필드, 명동 축제도 제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88년 올림픽 끝나고 89년 명동이 다 파리 날렸습니다. 코스모스 문 닫았을 텐데 메리노울이라고 미국의 우울 파는 협회에서 2억을 빌려다가 받아다가 메리노울 명동 축제를 해서 전국에 축제가 한 2,500개가 생겼습니다. 제가 오리지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쇼만 하고 있죠. 축제가 다 엉망입니다. 공연, 전시, 타타, IMF, IBR을 제가 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공연 전시, 국제회의, 축제, 스포츠 유통, 그리고 한국이벤트개발원에서 240건의 이벤트를 89년부터 97년까지 했는데 사기꾼이 너무 많아. 그래서 97년 IMF 때부터 이벤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하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들이 나쁜 놈들이 많구나. 안 줘요. 삼성 가지가 10원 한 장 안 줘요. 안 줘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입이 거칠어졌어요. 수녀 되려는 여성하고 결혼해서 제가 45년째 샀는데 당신 왜 이렇게 바뀌었냐. 옛날의 모습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여기서 신촌문화학교를 시작하면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도 많이 달라졌고 이제 쌍소리도 안 하게 됐습니다. 특히 조다로 TV를 재작년에 시작하면서 언어가 거칠어진 게 줄어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 해가 이제 끝나면서 아주 2024 송년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오늘 진행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옆쪽으로 넘겨봐 주시겠어요? 첫 장을 넘기시면 송년 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년 전에 한국이벤트개발원 설립한 지 30년 만에 제가 여기서 신촌의 문화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처음 2조 때 만들 때 여기다가 도읍을 정할까 하는 생각도 하셨대요. 근데 저쪽으로 가서 500년 만에 삼각산 밑으로 가서 끝났고 여기는 신문명을 받아들인 곳이죠. 요 옆에 이화여자대학교, 여기 홍익대학교, 우리 홍익인간정신, 그리고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여기 서강대학교 가톨릭에서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신촌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가 있습니까? 이대나 연대나 서강대는 홍대 싸가지 없는 애들을 다 뒤집어져 가지고요, 다 뺏겼습니다. 지난 일인데요, 옛날에 제가 89년에 이벤트 스쿨을 열고 명동축제를 기획하고 하니까 서대문 구청장이 저한테 일을 해달라고 왔었습니다. 제가 이배영 구청장이 은평구에 계실 때 제가 파발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서대문에서 축제를 한다고 그러길래, 신촌 축제 한다고 그러길래 바자회 하면 안 됩니다. 서대문 구청장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홍대 카페 아십니까? 모른대요. 여러분 홍대 카페가 뭔지 아세요? 저녁 10시 정도에 애들이 모입니다. 술집으로. 홍대 카페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여갖고 남자 여자들이요 11시 12시 술 먹고 부둥키하고 춤춥니다. 새벽 4시에 여관 갑니다. 그게 홍대 카페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져서 제가 만든 이벤트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져가지고 홍대가 문화가 있습니까? 여기 이대 옆에 여기요 완전히 문 닫아야 됩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했는데 5년 전에 여기 이대 교수 다 불러왔어요. 홍대 교수하고 다 이렇게 안 와요. 애들은 안 오고 어른들만 오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인생학교를 하다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5년 만에 이제 다시 송년 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2024년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문명을 이쪽에서 열어야 되겠다. 그런 뜻이 있고요. 왼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신촌문화학교면서 인생학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학교장을 맡고 강석재 회장이 명예회장을 맡으셨어요. 몸이 불편해서 오늘 못 오셨는데 제너럴 엘렉트릭 회장을 하셨고 재결치를 데려다가 이병철 씨하고 정주영 회장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강석재 회장. 그 바람에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코가 납작해져 갖고 삼성이 와서 부탁하고 현대 와서 부탁한 게 바로 강석진 같은 사람이 재결치를 소개해서 삼성 기술을 으뜸으로 만들어 줬고 반도체 기술을 지일 것 갖다 쓴 겁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배터리 기술이 미국보다 20년, 30년 앞섰어요. 미국 대통령이 현대 정주영 손자한테 가서 굿이라고 하면서 이 전기 기술 좀 알려달라. 오늘 못 오신 분 죄송한데 그 다음에 제가
자문위원을 77명을 모셨는데 죄송합니다. 지난 5년간 1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조선 선배도 돌아가시고 글씨 잘 쓴 해총 손경식 선생도 돌아가시고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들었던 그 김 의원님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적은 인원이지만 알차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뭐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이어서 앞에 있는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오른쪽에 우리 오늘 축사해 주시러 오신 김호일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저랑 같이 일하시는 박기섭 이사님 오셨습니다. 저 형님은 키다리 미스터 김입니다. 우리 선배님 오셨습니다. 천안 분이시고 이따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 그 왼쪽에는 중앙대학교 후배인데 그 카이스트 자문위원하는 박광수 교수 오셨습니다. 그 왼쪽에는 저와 함께 그 충청도의 미래를 바꿔보려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내후년에 충남도지사에 출마해서 충청도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면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대전광역시에 국회의원이 28명인데 논산의 윤중 집안 아들 윤석열이가 됐는데 28명 국회의원 중에서 국민의힘이 6명, 범죄당 22명 말 안 됩니다.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시 다 바꾸겠습니다. 우리 조영종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충남교육감으로 저랑 같이 해서 당선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아까 우리 장소팔 아드님 장강팔 오셔서 좀 하셨는데 게임이 안 돼. 오늘 귀한 시간 판소리 최고의 명인 우리 이용수 형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분은 판소리 분야의 세계 1인자입니다. 저기 지리산에서 오셔서 뭘 하냐, 창작 판소리라는 걸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시우천왕부터 시작해서 안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이벤트 개발원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매니저를 해서 저분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우리 판소리 명창 이용수 회장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학원연합회 회장이셨던 우리 정행자 원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하모니카 하나 불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촌문화학교에 그 인생학교를 쭉 할 때 여성 회장님으로 쭉 소개하셨던 우리 김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네. 자, ROTC 제가 14기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종찬 씨가 하도 김영석이 나쁜 놈이라고 해서 김영석이라는 사람을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 관장인데 조다로 TV에 다 나옵니다. 그 김영석 관장이 ROTC 15기입니다. 1년 후배인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더라. 가서 보니까 김영석 독립기념 관장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종찬 씨가 나쁜 분이더라고. 제가 충남도지사 하는 거 그쪽도 같이 도와서 같이 할 겁니다. 저는 14기고 우리 형님은 12기고 저 앞에 계신 분은 7기고 존경하는 8기 선배님 오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 선배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예, 김시명 선배님 오시기 어려운 거를 제가 부탁했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 잠깐 간단히 얼굴만 보여드리려고. 순국설련유적회 회장이시고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신 우리 김시명 회장님 특별히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별도 시간 드릴게요. 다음에는
제가 상고사 하는 분들 여러분 오시라고 했는데 더 오실 거예요. 우선 저랑 이 나라를 개혁하겠다고 3명이 작정했습니다. 이 나라는 국방하고 외교하고 내치가 되는데 국방 분야는 박정희 육군대장하고 하기로 했는데 오늘 세미나가 있어서 못 왔습니다. 육군 제가 2027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육군대장 박정희 오늘 마음은 여기 와 있을 거예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그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국방은 대통령은 국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YS부터 문재인까지 군대도 안 갖고 오던 사병들이 엉터리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33년 동안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 나라 다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오늘 제가 특별히 아로치 선배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방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외교입니다. 외교를 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제가 저랑 친구인 이일걸 박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 텐데 좀 늦을 것 같아요. 세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한배달 회장을 하고 있고 북간도 동간돌차는 동간간도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 학회 그리고 6,000년 전의 책을 금문도서를 다 번역을 했습니다. 복희신동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일걸 박사가 좀 이따 올 겁니다. 이일걸 박사뿐만 아니라 아주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율동공원의 한동원 회장, 한동원 잠깐 나오십시오.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얼굴들을 기억하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상고사 1인자입니다. 한동욱 회장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시간을 드릴게요. 회장 이따가 별도로 시간을 드릴게요. 다음에는 제가 상고사 하시는 분 중에서 우리 김 선배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주 역사에 대해서는 다 달인이다 달인. 먼 길 오셨습니다. 여기 뒤로 돌아. 여기 보면 이름이 다 있습니다. 김길만 선생님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형님. 그리고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하던 식으로 제가 장수팔 아들 장관팔 하던 식으로 이따가 인터뷰를 할 건데 12월 3일 날 밤 10시 넘어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를 동원해서 국회에 100명, 중앙선관에 300명의 공수위원을 보냈습니다. 그건 뭐냐? 부정선거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실은 총 갖고 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려고 했으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MBC, KBS, SBS 방송국도 뺐습니다. 그리고 국회 봉쇄하고 전기 끊고 그리고 다 자가 쳐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노아믹에서 애들이 싸가지고 없습니다. 노아믹에서 싸가지고 없어요. 정치, 언론, 교육, 종교가 다 쓰레기입니다. 전 목숨 걸고 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오늘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재원 박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오셔서 얼굴만 좀 잠깐 오세요. 써볼까? 이분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컴퓨터의 전문 박사입니다. 국방부에서 그거 전문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윤석열 대통령 집 앞에서 중앙선관위 5명 이름 졸졸이 대면서 얘들 꺼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 5명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탄핵이 되냐? 윤석열 대통령이 느릿느릿 터지긴 하지만 생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탄핵 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야 이걸 온천하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 부정선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병호라고 하는 사람이 5년 내내 숫자 다 들이댔어요. 들은 척도 안 해. 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나왔고요. 제가 저거 했습니다. 센츄리 TV라고 최초의 다큐멘터리 방송국 상무했습니다. 일간투데이 제가 사장 대리 역할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24페이지 신문을 만들어봤습니다. KBS, MBC, SBS,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사실을 보도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저 광화문에 가봤습니다. 최소한도 20만 명, 200만 명까지 모입니다. 한 줄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촛불만 몇 명 오면 침소봉대에서 100명 모이면 1000명 모였다. 1000명 모이면 10만 명 모였다. 거짓말합니다. 종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냥 방송을 하는 대로 합니다. 정치, 언론, 교육, 종교 다 엉망입니다. 저 50년 때 성당 다니지만 신부님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다니기로 하니까 그냥 열심히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분 제가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회장님 우연히 만났습니다. 오늘 귀한 분을 통해서 이분이 해군 전문가십니다. 해군 전문가. 우리 해군 전문가 형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장팔영 회장님 잠깐 앞으로 오십시오. 잠깐 얼굴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서해안 시대를 열렸는데 육군 출신이라 바다를 몰라. 이 형님한테 앞으로 바다를 배우려고 합니다. 장팔영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이따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평생 바다와 살았습니다. 바다와 살았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여기 미래하신 분들도 많고 조다로 칼럼에 보면 명인들을 118명 만났습니다. 보시면 한국의 미래가 어떤지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도청을 홍성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제가 1400년 전에 나당연합군에서 백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고려도 나라가 아니고 이조도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조가 나라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제 넋두리에서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있어서 친일파라고 말하는 다 나쁜 놈들입니다. 친일파가 어디 나라가 없어졌는데 나라가 어디 친일파가 어디 있고 친중파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근데 국민들은 쏙 하나 먹어가고 있어요. 쏙 하나 먹어. 근데 저는 하느님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내장까지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의 통일은 세계의 통일이기 때문에 좀 더지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승만부터 노태우까지 45년간 미국식 민주주의를 해왔습니다. 약간 독재도 했죠. YS부터 문재인까지는 빨갱이식으로 했습니다. 전라도식으로. 한 번도 국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북이 분단됐을 때 북한이 남쪽보다 2배가 더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북한보다 남한이 240배 더 잘 삽니다. 그럼 북한이 핵이 20개 있으면 우리는 200개는 갖고 있어야죠. 알죠? 하나도 없잖아. 이게 무슨 나라야. 미국과도 얻었습니까? 자, 이제 오늘 여기서 새로운 미래가 열릴 건데 제가 보기에 우리 김수환 회장님이나 우리 한동욱 회장님이나 우리 김호일 회장님 이런 분들과 더불어 정말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서해안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서해안 시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저 형님을 일부러 오시라는 거예요. 해군 전문가라서.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1400년 전에 백제가 망해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언제부터 나라냐?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터뜨려 그날부터 나라입니다. 나라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근데 고려도 이조도 주권이 없었습니다. 고려 때는 몽고족이 쳐들어가 임금이 저 강화도를 100년간 도망가 있었습니다. 이조 때는 찍소리 못해. 중국 40만 발발 가서 대가리 5번씩 쪼고
이게 나랍니까? 이제 뻣뻣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많은 것을 버리고 우리가 내려와서 이 엑기스로 와 있는데, 그 엑기스는 경상도도 전라도도 아니고 충청도입니다. 고구려는 김정은 곧 끝나고 신라는 쭉 하다가 가짜 문재인이 신라하고 끝나고 대백제의 부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40년 50년 전부터 서해안 시대를 예측했습니다. 좀 더 제가 하는 얘기를 조금만 들어보시면 왜 서해안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해안이 영국과 프랑스가 벌창할 땐 지중해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르네상스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태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아시아 2000년 되면서 성경에 나옵니다. 종말이와 종말이 나오면서 악마가 풀려요. 종말은 서양이 종말을 말하고 악마는 용입니다. 용을 움직였던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도망가잖아요. 그죠? 24년이 돼서 용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의 미래는 미국에서 영국이 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어디냐? 서해안입니다.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제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30년 전에 하늘에서는 서해안을 무시하니까 페리오를 뒤집어놨어요. 그래도 또 가만히 있으니까 기름을 갖다가 대한바다에다 부어봤습니다. 기름만 닦고 앉아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천안함을 반을 똥강 잘랐습니다. 잘 기억해보세요. 그래도 아무 소리 하니까 대천에 있는 캠프를 다 텐트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연평도를 총으로 따다다닥 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뒤집어놨습니다. 아직도 서해안이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교회 다니시면 뭐합니까?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홍콩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홍콩 대신 무역도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역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해안에다 만들면 돼요. 태안반도에다가. 그렇죠? 바쁘신가 보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서해안에다가 무역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인물과 이야기를 가지고 세계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오셨고 또 선물도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시고 한데 한 번만 더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웨딩 분야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네. 그 더군다나 궁중 모델협회 회장까지 하셨죠? 우리 강 회장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교 출신이라 목소리가 커서 죄송. 우선 순서대로 쭉쭉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11시 15분인데요. 12시까지 쭉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순서를 보시면 게식 통보부터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지금으로부터 신촌문화대학교 2024년 송년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애국가를 큰 소리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자리에 앉아주시는데 좀 앞쪽으로 좀 잘 당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쪽으로 좀 앞쪽으로 좀 앉아주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보일 있으니까 앞쪽으로 오세요. 형님 앞으로 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저기 앉을게요. 저기 앉을게요. 왜냐면 금성도 더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정비사. 전화 주시고. 네, 네. 제가 목소리는 톤이 높았지만 민족의 울분을 얘기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한데 이따가 소개 못한 분은 저기 이따 2부 노변 정담에서 한 분 한 분 다 소개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례를 마치고 기념사를 해야 되는데 기념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축사 몇 분을 듣겠는데 우선 김수환 추경님, 제가 성당을 55년 다니는데 이름이 똑같으신 분이고 저분은 그 ROTC 2기로 전방에서 이제 연관장교로 있었는데 저는 육사들이 다 해먹는 거라 일반 ROTC는 장군을 안 시켰어요. 장군 하시고도 남는데 대령으로 제대하셔서 ROTC 2기 총 한 4,000명을 조직하시고 회장을 하셨고 쭉 저한테 좋은 말씀을 주시는 ROTC 중앙의 2기 총 동기회장이신 김수환 회장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큰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가수가 준비할 때 박수 한번 쳐드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냥 뭐가 생각하고 몇 말씀 할지 간단하게. 질문 받을 것이니 오늘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회장님 앞으로 오셔요. 다시 한번 우리 김수환 회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이벤트 개발원 신촌문학교장 조다로 박사님의 이 이벤트에 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반갑고 기쁨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더더욱 신촌문화학교 이벤트에서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갑고 힘이 되고 삶의 광장에 온 것 같습니다. 한국 이벤트 개발에 한국에서 가족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올라왔지만은 눈물이 나는 우리나라가 위기의 극단에 처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애우해 나라를 사랑하고 형제같이 국민이 단합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와 같이 세 분의 탄핵이 있었고 대통령이 바뀌고 총살에 맞아 죽는 그런 험악한 세월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한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들이 아버지가 믿다고
총사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과정은 잘 되겠습니까? 그 과정은 망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그 애국에 불타는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총사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 나라 내 국민의 대통령 부인까지 총사를 시켰습니다. 그 딸이 또 험악한 세상을 한번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도중에 또 탄핵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조 대한민국이 나라 사랑은 사라지고 살이 사요 권력싸움으로 국민을 위한 애국하는 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조 대한민국을 정부와 국회의원은 국민이 잘 살아가도록 타협하고 협조하여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종은 지금 애국 지도자가 없어 국가 난국에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내 나라 내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잘 살겠다고 나라를 만들고 애쓰는 노력하는 조다로 박사님의 이벤트에 만나게 되어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나의 인생길에 희망이 됩니다. 한국의 삶의 발전이 광장에 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모든 사람이 한가지 얘기를 하며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조다로 박수와 함께 이 애국 이벤트를 만나게 하여 나의 인생길에 힘이 되고 한국 조국의 삶의 광장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애국 이벤트 가족에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감사하면서 애원하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진정으로 이 모임은 참정의 광장이 되고 서로가 마음의 빚이 본득한 정을 나누고 삶을 의논하고 밀어주고 내 나라 내 민족이 발전에 기여하는 이벤트가 되고 상부상조하는 사랑의 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조국 사랑, 나라 사랑을 국민 사랑의 깃털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조다로 박사 애국 집단이 애국 삶의 길을 국민에게 보여주며 애국 국민의 길을 인도해서 나라의 샘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탁입니다. 둘째는 괴롭고 슬플 때에 참정의 울타리가 되어 평시에도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며 기쁨과 기쁨을 나누며 인간 삶의 의미가 솟는 사랑의 샘터가 되어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그 광장이 행복의 광장이 되기를, 이 삶의 샘물이 되기를, 샘물이 되기를, 나라를 사랑하는 물이 샘물이 되고 같이 친구가 되고 같은 국민이 우정을 나누며 잘 사는 행복의 길을 가는 그러한 샘물의 샘터가 이 이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산다는 것의 의미를 찾는 인생길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합시다. 삶의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친구가 되는 참신한 삶의 이벤트 광장이 조다로 박사님 애국 이벤트 문화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을 내어 함께 좀 합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고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희망의 애국 이벤트를 만듭시다. 네 번째는 부탁합니다. 조다로 박사님의 애국 이벤트가 오색 찬란한 무지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행복을 낳는 꽃밭이 되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행복 나눔의 생성토록 모임의 의미를 가지고 싶습니다. 옛말에 나라 사랑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한 과거의 대한민국에도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고 외쳤습니다. 정말입니다. 참정의 국민단체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삶의 터밭이 되고 기쁨이 생산되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서 행복이 집이 되고 아름다운 참정의 인간 동반자가 돼가지고 행복을 나누며 서로 도와주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 이벤트에서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이 이벤트는 우정의 광장이 되어야 됩니다. 상주하면서 한국 발전에 이바지하는 참정과 조국 사랑의 샘터가 돼가지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서로 나누고 교환하고 의논하고 협조해서 삶의 터밭이 되는 우리 이벤트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정과 지식을 힘을 합해서 기억합시다. 그래야 사랑의 샘터가 되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해서 행복을 나누는 집이 되가 영원한 대한민국의 친구, 형제,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발전에 흐트러진 이 정신들을 나라를 위한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서 노력하면은 정말로 행복을 나누는 영구한 친구가 가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서로, 우리 국민을 서로, 이 이벤트 우리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다로 박사의 애국의 심정 이벤트를 사회 애정의 기틀이 되게 최선의 노력으로 힘을 합하여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행복을 같이 하며 잘 살아보려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정을 나누며 눈물이 없는 아름다운 행복의 샘터에서 물을 마시며 살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우정의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다로 박사의 애국의 심정 이벤트를 사회 애국의 깃털이 되게 합시다. 영원한 친구, 형제로 한 가족이 되어 도와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행복을 향해서 같이 삽시다.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참정은 진실한 사랑은 자동적으로 상주하고 행복의 힘을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뭉치면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삶의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쁘게 뭉친 것은 나라를 망치기도 하고 가정을 망치기도 하고 가족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에 불타는 이벤트 이 조다로 박사님의 이 의지와 그 목적을 우리는 참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뭉쳐서 정말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하는 참신한 기틀이 되기를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김수환이 잠깐만, 혹시 ROTC를 모르시는 분들 좀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ROTC입니다.
육군 사관학교의 학생들은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됩니다. ROTC는 1년에 4,000명, 5,000명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는 전 돈을 정부에서 댑니다. 근데 ROTC는 자기 돈으로 공부하면서 시분 한 장 안 받습니다. 평일날 3학년, 4학년 동안 공부하고 여름방학 때 가서 봉사하고 연차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학교에 빵점 나면 안 됩니다.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관을 합니다. 인관하고 4달 동안 가서 장교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전방 가서 2년 동안 일하고 그렇게 해서 1기 때 박정희 때 만들었는데 2기 선배시고요. 2기 예를 들면 손병도 씨가 2기고요. 하순봉 씨가 2기고요. 방통위원장 했던 이 누구죠? 그 양반 이경재 씨가 이처럼 인터뷰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기고요. 그 이익이 처음 동기회장을 하셨고요. 나오셔가지고 대령으로 나오셔서 동기회도 만들고 건설회사를 크게 하셨고요. 지금은 사업은 안 되지만 아라건설 회장으로 계시고 저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충고해 주십니다. ROTC는 전방의 70%가 저희 후배들입니다. 사단장도 저희 후배고 소대장도 중대장도 70%가 저희 후배들입니다. 그리고 24만 명이 100만 가족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강의하려고 며칠 동안 준비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선배님 나이가 이제 이명박 씨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거든요. 오늘 특별히 선물 하나 드리겠는데 문학신문의 유재기 발행인께서 특별한 칫솔을 갖고 오셨는데 이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ROTC는 50만 명, 60만 명이 다 됩니다. 대한민국 16개 대학에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국가를 지키라는 임무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애국에 불타는 심정으로 전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조국이라는 걸 알게 되고 국가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면서 청와대에 들어오는 간첩을 제가 잡았습니다. 청와대까지 그 북한에서 내려와서 우리 청와대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많은 사단 높은 사람들이 병력을 투여할 수 있지만은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잡았습니다. 3명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대로 해서 국가 기관에 있었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땅을 서울에 20개 되는 땅을 북쪽으로 철조망을 옮겨버렸습니다. 그 땅은 우리 국민이 못 사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땅을 대여해 가지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나는 동해에서 서해까지 돌면서 북쪽으로 옮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만 뜨면 간첩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북한 간첩이.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땅이 있는데 우리 국민이 이 땅 상위에 여기에서 내다보면서 북한 오는 놈들은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북한 놈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 철조망 우리나라 밑에 이렇게 설치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위에 올라가 내다보고 들어오입니다. 상위에 올라. 그래서 내가 정부 참모 때 논문을 작성해서 이 철조망을 북쪽으로 우리 땅 북쪽으로 하다가 철조망을 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간첩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에 불타는 정직한 우리 국민은 잘 사는 국민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못된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제 ROTC 처음 밝히는데 19기 후배가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전라도 사람이지만 존경합니다. 전라도라고 나쁘다는 생각 버리시면 좋겠고요. 제가 14기인데 5년 후배인데 이 후배는 너무너무 훌륭한 후배입니다. 제 후배가 아니라 제가 선배같이 모시는 분인데 이분은 내외가 미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곳은 세계 청소년들의 센터입니다. 엄청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저 테이블에다가 저것도 놓고 하는데 제가 실은 십자가를 옮길까다 오늘은 안 옮겼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5년 동안 이 자리를 정말 뭐 무상으로 빌려주다시피 한 우리 교회 우리 김 목사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기 계신 33분에게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수환 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도저히 흐르는 그 말 속의 그 뜻은 바로 세초부터 세말까지 복에 거론되신 하나님이 지상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는 후손들에게까지 여호와의 눈이 축복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눈이 대한민국을 보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여러분들의 후손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의지가 너무 또렷합니다. 이 뜻을 담아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11장 12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축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김수환님의 절렬한 지상도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신촌 인생문화학교 구성원들 조다로 박사님 그리고 이 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 지상도 대한민국의 모든 절절한 애국자들 저들의 마음과 뜻과 그리고 구국 시위 현장에서마다 저들이 쏟는 정력과 재물과 시간과 청력 하나님이 다 일일이 돌보시고 특히 내후년에 있을 충청남도 도지사에 도전을 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뒤집어 놓고 사로잡아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우리 조다로 박사님 하나님께서 지상조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의 사랑의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체험하고 누리고 향유하고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상조 대한민국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타락해서 찔려 가시어 엉겅퀴로 물들어 있는
이 지상 세계에 쫓겨남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난 후에 다시 또 구속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신촌 인생문화학교를 통해서 대한민국 이제는 G6에서 G2 국가로, G2 국가에서 G1 국가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현 성취시키고 구현시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머리를 우리 신촌 인생문화학교를 필두로 해서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열매를 우리 신촌 문화인생학교 구성원들과 지상교 대한민국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내장을 보시면은요, 제 뒷장에 보면 노래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노래 가사를 보면 저희 신촌문화학교의 주제가는 희망찬 나라입니다. 희망찬 나라는 제가 가사를 쓰고 백석대학교 예술대학 원장하는 정덕기 교수가 작곡을 한 건데, 노래는 그냥 1절만 제가 하나 참고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빛나는 나라, 시원문명 1만년 한민족 풍류고, 백두산 높은 정기 푸른 바다 한라산, 백두산 높은 정기 푸른 바다 한라산, 온 세상이 하나로 희망찬 나라, 인류의 희망이다 문화강국 코리아. 혹시 유미자 선생님 오셨어요? 네? 아직 안 오셨어요? 좀 이따 유미자 선생님 보고 소프라노 한번 불러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요. 제일 뒤에 영어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영어 노래. 미셸 오버컴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요. 노래가 아주 간단하니까 금방 따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We shall overcome은 전제전능한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we shall입니다. we will이 아니라 overcome은 극복하는 것이거든요. Oh deep in my heart, 내 마음 깊은 곳에 I do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시작. We shall overcome. 큰 소리로.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미자님 웃어서 좀 도와주세요. 같이 하게. 잠깐. 유튜브 찍는 거 아니죠? 예, 아니에요. 안 찍어요. 우리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프라노 유미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미자님이 제가 보기에는 그 왜 천상의 몰이라는 그 사람보다 노래도 잘하고 생긴 것도 예쁘고. 아이, 갑자기 오라 그러셔가지고 그냥 오기만 하라 그래놓고는 또 와보면 또 프로그램에 유미자가 나왔어요. 이런 콘서트를 반주 없는 누드 콘서트 잘하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미셸 오버컴 2절 시작.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우리가 hand in hand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We are hand in hand. We are hand in hand. We are hand in hand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are hand in hand someday. 한 번 더 할까요?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객석에서 하나 부탁하겠는데요. 우리 저 희망찬 노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주 없이 그냥 이 반주로 그냥 할까요? 워낙 금방 하셔 잘하시니까. 너무 낮은 거예요. 오케이, 시작. 높일까요? 제음으로 해보세요. 더 낮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노래 그죠? 자, 오늘 제가 안 무리한 보여, 저한테 어쨌든 주세요, 이거. 예, 가지고 가십시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윤비자님께 우리 한 곡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 오늘은 아니겠지 했더니 역시 갑자기 시키는데 이렇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속이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정직해야 돼요. 저 실력이 좋으게 오면 됩니다. 네.
중한 박수 크게 한번 쳐주세요. 오니 오면 가지마다 이제는 성모 너를 감으로 보양집 사이오라 한마무리 사이는 보양집 사이오라 한마무리 잘하죠? 마음같이 제대로 하루 종일 붙어놓고 있으면 자,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유미자님 사랑해요 한번. 사랑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에 꼭 제가 그때는 유미자 콘서트를 제가 할 때는 정말 그 무대를 크게 만들어서 잘 모시겠습니다. 다음에는 판소리 명창 우리 이용소 형님의 얘기를 좀 스테이지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한장 판소리 대회가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 5바탕을 다 국민은행 지점장 하면서 다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 배우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의 그 어를 좀 세게 알리고자 창작 판소리를 해서 널리 알고 있습니다. 사실 700년 전 칠천왕부터 또 배설 선생 엊그저께 다녀왔지만 그 배설 선생에 대한 또 명성황후의 혼풀 또 대장금 뭐 다시 한 17개 해서 공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도 한 시인으로서 11권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앞에 이제 11월 달에 10월 26일 날 남한산성에서 병자호란의 현장에서 세계 평화 현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 사는 세상에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운동의 두 번째로 남한산성에서 9.11 테러를 제가 창작했던 그 당시에 했던 것을 이번에 이제 초연으로 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도 그 번역해서 보내주고 그랬는데 우선 제가 또 갈 데가 있어가지고 우선 단가 한마디 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동의보감에 있는 그 한약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지어가지고 2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드릴 테니까 건강하게 잘 드시고 다음에 또 우리 조다로 회장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와 세상 헌님이야 얼씨구 하나 둘 이내 한말 들어보소 세상 공명 무엇하랴 얼씨구 인간 영화 꿈이로구나 면 입고 맨발 벗고 쓰고 소를 몰아 돈을 갈고 호미 들고 같이
슬매니 들에는 홍달새가 지리에 배우저리며 으시고 강비로운 땅내 운세 심신이 새롭더라 으시고 한가할 땐 금타서 낚싯대를 들어매고 백구로 벗을 삼어 을리록적 던져들고 바로 뒤로 돌아드니 항상 중경 흥미간의 지성 신선이 나쁘니라 얼씨구 왕호장성 무렵지 않고 통전 세상 멀어지니 인간 극락이 여기로구나 세워라 가지를 말아라 가까운 척분들이 더 늙는다 널리를 허여가며 놀아보자 상준이 최고의 명예를 앞으로 기회를 또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우리 네, 시간이- 이용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형님, 내년도 원수 대통하라고 카렌다도 하나 드릴게요. 카렌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람은 연락 강 회장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음마아파트에서 1월 5일부터 1월마다 2시 하니까요. 예. 음마상가. 예, 잠깐요. 저기 조다로 TV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했으면 좋겠고 조다로 TV에 소개하신 분은 우리 이용수 형님 소개했고요. 우리 한동욱 회장님 소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ROTC 8기 순복설련 유족회 김시용 회장님 인터뷰한 내용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중대한 모임이 있는데 지금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회장님 말씀을 한 1분만 듣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순국선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에서 돈을 국가가 마련했는데 하나씩 나눠주세요. 나중에. 광복회가 돈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뭐 앞에 잘못됐죠. 사람만 우리 순국선열 유족회 김시명 회장님의 이야기 잠깐만 듣겠습니다. 1번 스피치부터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시 홍보해 주세요. 잠깐 우리 반갑습니다. 기다리 미스터 게임 주인공이신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나눠주세요. 기다리 미스터 게임 주인공입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예. 선한 분이시고요. 저희 형님이시죠. 우리 네. 김시명 회장님 말씀해 주신 박수 한번 크게. 순국선열 유족회의 이제 전 회장입니다. 저는 이제 김시명입니다. 우리 조다로 회장께서 조다로 TV를 이제 하면서 사회에 그간에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 많이 부각되지 않던 그러한 사회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그 나라 사랑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이제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모인다. 그리고 또 특히 그 역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그 순국선열 유족회장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그 비정상적인 관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그 세력을 잡은 분들이 그 역사를 이렇게 많이 뒤집어 놓은 그런 걸 저는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여기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신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앞으로 우리 의견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순국선열유족회 그러면 잘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이제 일본이 나라를 뺏어갔잖아요. 그 나라를 다시 찾아온 분들이 이제 독립운동한 분들인데 그 독립운동한 분들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이제 한 그룹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직접 목숨을 이제 바친 분들, 이분들이 순국선열이고,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목숨을 유지해서 이제 자기 천수를 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애국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보면은 순국선열을 이제 대표하는 단체는 순국선열 유족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국지사를 대표하는 단체는 광복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아마 광복회만 잘 알았지 순국선열 유족회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이제 순국선열과 호국영려에 대한 묵념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순국선열은 어떤 분이고 애국지사는 호국영려는 어떤 분인가 자세히 구분을 잘 못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분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서훈을 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공이 있는 분들한테는 건국훈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에 그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이 있는 분들한테는 보국훈장을 줍니다. 그래서 건국훈장을 받은 분 중에 목숨을 바친 분들이 순국선열입니다. 우리가 이제 순국선열에 대해서 묵념을 하면서 내가 이순신한테도 내가 인사를 했는가, 또 세종대왕한테도 인사를 했는가,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구분을 좀 쉽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순국선열은 이제 크게 둘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광의의 순국선열과 법적인 순국선열이 있습니다. 광의의 순국선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대왕, 이순신 높이 올라가서 당군왕건까지 포함되는 게 광의의 순국선열입니다. 그냥 법적인 순국선열은 누구냐? 법적인 순국선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분들이 바로 누구냐?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순국선열과 순국선열을 대표하는 단체를 가장 크게 해야 되는데 그간에 이제 우리 비정상의 관행이 있었어요. 언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뭐만 들어있었느냐, 백성을 어떻게 하면 배를 안 골리겠느냐, 이거만 머리에 들어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백성을 배를 안 골려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뭐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식민 통치를 했으니까 이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배상을 받으려고 노력한 게 한일협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생각한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일본한테 얼마를 달라고 그랬냐? 73억 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73억 불이면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게 아마 일본을 한 3분의 1 가량은 팔아야 되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을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5억 불 정도를 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씨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이 알게 됐다 이거지. 왜 73억 불 받아야 되는데 왜 5억 불 받으려고 그러느냐. 국민들이 왈칵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6.3 한일협정 반대 대몽입니다. 그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은 벌써 정권을 무너뜨려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은 그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때 딱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한일 그 협상에서 돈을 받는 거는 순국선열의 핏값을 받는 거니까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학생하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그때 정권이 독립운동한 사람들한테 당근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순국선열은 모두 돌아가셔서 당근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살아돌은 임시정부나 광복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 당근을 주게 됩니다. 그게 광복회입니다. 그 이갑성이라는 분이 33인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초대 광복회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민정당의 발기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갑성 씨를 내세워서 그 정부가 당근을 주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돌아온 분들이 세력을 다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모든 독립운동가에서 법을 만드는 권한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순국선열은 완전히 아웃이 되고 살아돌아온 분들이 세력을 잡게 되고 그게 광복회입니다. 이번에 이제 광복회장이 그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광복절 행사는 국가의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그 명분으로라도 거기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판도 일어나고 그게 원인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사회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간의 이제 비정상의 관행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의 일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긴 시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도 없겠지만은 또 제가 또 저쪽에 뭐 행사가 있어서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거는 그렇지만 대략은 감을 잡으셨죠. 순국선열 유족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은 전에 대통령들께서 순국선열들을 위해서 돈을 낸 거거든. 근데 지금 광복회가 뺏어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권이 제대로 잡히면 이걸 바로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주신 김시명 순국선열 유족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저분들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정치적인 예의가 나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게 정치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이 살아가야 할 길이거든요.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기 몇 분 늦게 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좀 소개하고 좀 쉬었다가 우리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랑 아주 가까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한국 전체 땅을 다 갖고 계신 우리 김보경 원장님 오셨습니다. 땅 분야 1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출신으로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대왕 기기를 갖고 태어난 우리 홍성탁 회장 오셨습니다. 자기가 저 가야산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얼굴이 미륵 닮았다고 하는 이미륵 씨 오셨습니다. 보시죠. 은진미라고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귀한 분이 또 오셨는데 천안에서 방금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진은정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천안 오느라고 좀 늦었는데 우리 저기 조영종 회장님 같이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병원 검진 갔다 오시나고 늦은 것 같습니다. 진은정 회장님은 서울 출신으로 여기 저기 외국인이 만든 세문안 교회 우두머리입니다. 천안 가서 사시고 아들하고 딸들 사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5분 쉬었다가 2부 진행할. 2부는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하시고
한 5분 정도 휴식하는 동안에 화장실도 가시고 서로 인사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